자랑스러운 한국의 방송 콘텐츠들이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인기가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중국의 한국 콘텐츠 표절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송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닝맨, 복면가왕, 신서유기 같은 예능 프로그램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킹덤 같은 작품들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은 우리나라의 창의력과 기획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콘텐츠들이 불법적으로 베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의 방송 포맷을 무단으로 표절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많은 분들이 즐겨보신 신서유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능 속 캐릭터들이 신비로운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독특한 게임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담긴 한국의 대표 예능 중 하나입니다. 2015년부터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극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신서유기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고깔 대작전이라는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뾰족한 고깔 모자를 쓰고 작은 구멍을 통해 축구 골대를 찾아 공을 넣는 장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건 이러한 유사성을 가지고도 중국 방송은 표절이 아니라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콘텐츠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저작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음 사례는 MBC의 인기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은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중국에서 방영된 나와 나의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의 전지적 참견 시점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매니저의 일상을 다루는 포맷, 그리고 방송 스타일까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텐센트 플랫폼에서 방영되었고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도 언급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한국 프로그램의 창의력을 도용한 결과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해보면 억울함이 커집니다. 다음은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며 즐겨본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SBS에서 2016년부터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미혼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모여 아들의 생활을 지켜보고 결혼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찰 예능입니다. 그런데 2018년 중국의 후난 위성 TV에서 우리집 그 녀석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맷부터 세트장 구성까지 너무나 유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삼각형 구조의 스튜디오 세트와 어머니들이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자막 디자인까지 미운 우리 새끼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단지 내용만 조금 달랐을 뿐 프로그램의 핵심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한국 예능의 창의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식당, 효린의 민박, 삼시세끼, 쇼미더머니와 같은 다양한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중국에서 표절되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 침해 사례는 무려 20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19건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한 수출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한한령 이후 중국이 한국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법 복제가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프로그램의 수요는 여전히 높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한국 프로그램을 베껴서 만든 유사 프로그램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송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방송 포맷에 대한 법적 보호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한국 방송사들은 정부와 협력해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맷 인증 보호협회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표절 여부를 판정받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보호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콘텐츠는 그저 방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창의력과 자부심이 담긴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무단으로 표절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콘텐츠가 정당하게 보호받고 세계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 방송사의 혁신과 창의력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하고 우리도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